자, 그 다음 주제는 개업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까지 했어요. 시장 조사도 했고 충분히 학습을 했다. 근데 개업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실력입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 검증은 누구한테 받아보느냐? 나한테? 아닙니다. 공부를 한 선생님한테? 아닙니다. 이 실과는 손님으로부터 받아봐야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내 실력을 검증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손님 중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뭔 엉터리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돈 받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신 몇 년 공부했어요? 나보다 더 못하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명리를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고객 중에는. 그래서 이 실력을 검증받는 방법은 오로지 이 손님들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 준비입니다.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 준비 과정에서 내 실력을 검증받는 방법은 오로지 손님을 500명 정도는 받아봐야 됩니다. 500명 정도요. 500명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을 받으면은 한 달이면 300명이고 두 달 하면 되죠. 그죠? 하루에 5명 같으면은 30일 같으면 150명이고 4개월 하면은 500명 채워집니다. 근데 이 500명이 무상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게 복채를 받는 손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5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철학관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코스를 밟았느냐? 절대 이 학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하신 분들은 10%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방법은 많습니다. 첫째, 길거리 노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은 뭐 파고다 공원이라든가 어디 저기 뭐 유원지 같은 데 가면 파라솔 이렇게 치놓고 보시는 분들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 파라솔비를 내고 자기 실력을 검증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점을 가죠. 대한민국의 유수의 지금 최고의 그 실력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다 노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하는 거죠. 취업. 어디다? 이 동양 철학의 실력 있는 분들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자, 사주카페. 그죠? 사주카페.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분양사무소 같은데 이런 데도 손님이 와 모일 때 그 사주 보시는 선생님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또 가보시면은 명절이라든가 또 평일에도 마트라든가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사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여기에서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여러분은 그 060 운세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060 운세 사주 보면 뭐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큰 데는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뭐 50명, 100명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060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나 다 알았어요. 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보고 060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좋은 제자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학생들이 060에 많이 취업을 했어요. 또 더군다나 이 060에 하시는 시스템 회사가 있어요. 그 시스템 회사도 내가 그 사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060 사업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전만 하려도 내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실제 선생님으로서. 지금도 내 제자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소개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옛날에 비해서 060 고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선생님들 수입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 전화를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전화는 뭐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개인 전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 뭐 벼룩시장이라든가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근데 광고를 내는 거예요. 내 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하는데 한 열흘 전에도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이 있는데 철학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500~600원 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곳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서 최소한 500명은 해보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교수님한테 어느 원장님한테 이 학문을 접했다 하더라도 그걸 100%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건 아니에요. 또 교수님들은 100%를 드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100% 소화를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500명 정도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스톱을 합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내 실력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500명의 손님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표현이 과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학습을 했고 여기서 지금 500명 정도의 학습과 실관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이 모자란다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 학습 보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가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 보충을 하러 이 선생님, 저 교수한테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6기인데 앞에 15기, 14기, 13기, 12기에도 한두 명씩은 요 상태에서 학습 보충을 받으러, 즉 보충도 되고 학습 정리죠, 그죠? 정리를 받으러 오신 학생들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개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개업. 근데 개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개업은 하는데 크게 봐서 내가 사주 운세를 위주로 할 거냐, 장명을 위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짬뽕으로 갈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사주 운수로 보면 거의 점집 수준이죠. 장명을 해야 된다면은 이건 빤듯한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주 운수로 하면은 집에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명을 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짬뽕을 하려 해도 반드시 사무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가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하느냐 하는 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결정 안 돼 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이제 짬뽕 수준으로 나가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동양 철학이라 하더라도, 교수님이라도, 교수님 전공이 뭡니까? 교수님 전공이 뭡니까? 전공이 다 틀리거든요. 대학에, 의과대학에도 교수님들 다 전공이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전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냥 다 하겠습니다.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피부과 다 하겠습니다. 그거죠. 나는 산부인과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내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는 내 자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본금이 지금 1,000만 원인데 강남 가서 하겠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자본금이 내가 1억이 내는데 굳이 내가 남양주 가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자본금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3분의 1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3분의 1로 나눴을 때, 이거는 경비로 쓰고, 이거는 임금으로 쓰고, 이거는 유보를 해놔. 돈이 있으면. 그래야 이 부분은 3분의 1은 재투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게 없죠. 임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원 데려가지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상하는 금액, 내 매출을 만약 1천만 원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은, 3분의 1은 경비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경비도 여기서 나눠보면 3분의 1이라면은 약간 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300만 원 정도. 30% 정도를 내가 경비로 쓰겠다 하면은, 총 매출에 30% 정도를 경비로 쓰겠다 하면은 약 150만 원은 임대료죠. 임대료로 써야 되는 거고, 또 150만 원 정도는 여기에 따라가는 기본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비가 나가요. 하지못해 전기, 수도, 가스, 신문, 인쇄비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300만 원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뭘 잡아야 되냐면은, 또 300 정도는 광고비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 출구 서울존 이름연구원의 한 달 세가 500만 원입니다.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기 뭐 교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서울존이름연구원의 이동영 원장님 그 한 달에 사무실 비가 500만 원이라 하더라 하니까 두 분류로 나눠주더래요. 한 분류는 거짓말 하지 마라. 또 한 분류는 그래가지고 안 망하는가? 이거죠. 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릇이. 그릇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광고비 300만 원? 어디다 광고 썼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가 또 다음 구글 이런 데 가가지고 키워드 장명소라는 걸 한번 쳐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유수의 장명소 철학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철학관을 한번 쳐보십시오. 키워드 1위부터 쭉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철학관 장명소를 운영하시는 곳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월 광고료를 가장 많이 집행하는 데가 300이 아니고 3천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릇의 차이죠. 사업을 할 때 요만한 사업 하느냐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따만하게 하느냐 어떤 차이냐 이거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본금을 가지고 내 위치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 위치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알거나 모르는 지역을 쭉 훑어가지고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 30대죠. 많으면 40대까지 이 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 이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출산율이 높으냐, 그죠? 똑같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이냐,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압구정동 가로수길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거의 99%입니다. 저기 뭐 불광동 뭐 시장안 그런 데 가면 거의 40대 이후가 거의 80% 90% 돼버리죠. 그죠? 지금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며 젊은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그건 뭐 애기 출산 때문에 애기 장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굳이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서울 관악구에 있는 것보다는 인천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낫고, 왜? 젊은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에는. 남양주 쪽도 더 낫고, 굳이 서울 한복판으로 모일 이유는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편인성들입니다. 편인성이란 게 뭐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배려가 줄어들죠. 편인이니까.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멜랑콜리하고 솔리타리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주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사업을 할 때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서 뭐 영업부에 있었다.
대기업에서 뭐 어느 부서에 있었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자기 동료들이 과연 자기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한 도움이 되느냐? 도움 안 됩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 영업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회사 대리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영업부 직원들이라든가 어떤 다른데 자재부라든가 나를 우리 회사 출신이가 잘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 분이 그분 대리점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이 철학관 차렸다더라, 장문수 차렸다더라 하면은 도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계속 이걸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철학을 전공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떤 뭐 직장에 있었다. 직장도 공기업이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했다. 또 무슨 뭐를 했다.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기억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밥수기였는데 철학관이 한다고? 농림에 다 있는데 너의 그만뒀다는 소리를 한 5년이 듣는데 철학관 한다고? 이런 식이 돼버려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객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철학관을 할 때는 이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쪽으로 가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사는 역설적인 가서는 모르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친척, 형제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을 겁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특강으로서 이거를 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철학가나 장명서를 하시는 분들,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특별한 분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공부한 지 7년 됐다. 공부한 지 10년 됐다.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왜 기업을 못할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죠. 자기 학문이 정리가 안 됐어요. 오만 대 다니면서 7년, 10년 동안 공부는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수시 엮고 집어 엮고 많이 배웠는데 실제 사람 풀으라면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온갖 이론에다 짬뽕이 다 돼가지고 이 정리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이하게 얼마 했습니까? 1년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보세요. 얼마 했는데요? 8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관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의 용감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무지몽매하다고 봐요. 이 철학이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철학관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옆에 두고 싶어요. 왜? 망하고 난 뒤에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쭉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개업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학습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내 자본금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으며 나는 지금 철학관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그 서울좋은이름연구원 또 나는 역학이다 여기에는 다 대화의 창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오늘 강의가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전국 어디든지 좋으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철학관이나 장명소를 희망하고 꿈꾸는 분이 있다면은 항상 연락 주시면은 내가 아는 법에 대해서 또 내가 시간이 닿는 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문을 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